저희 이제 다음 만보 DJ의 영화로 넘어가 볼까 해요. 네. 만보 DJ는 네,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를 준비하셨죠? 네, 저는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를 준비해왔고요.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청각장애인은 여자애가 전학을 왔는데 그 애한테 따돌리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각이 되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한테 발각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남자애는 반 전체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남자애를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그 남자애가 오히려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청각장애인 쇼코는 여자애는 다른 데로 전학을 가고 그 남자애는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고 끝까지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따돌렸던 그 친구 쇼코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따돌렸는데 그 남자애도 결국에는 자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 아이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그러면 명장면으로 뽑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자기가 따돌렸던 친구를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요. 옛날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이 아이랑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보여서 의지가 보이고 그래서 수화를 배워서 이 아이한테 처음 수화로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되게 뜻깊고 인상 깊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명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忘れ物。手話どうしてって覚えた。あ、てかこれ俺と西宮友達になれるかな。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승우 DJ는 이 영화를 안 봤죠? 네, 저는 못 봤어요. 처음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건데 혹시 뭐 이 네. 명장면에서 느낀 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되게 감성적이네요, 영화가. 네, 뭔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건 사람들 간에 이야기를 해도 그 뜻이 잘 안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잖아요,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청각장애인 친구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좀 서로의 마음이 안전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게 인상 깊었던 게 남자 주인공 쇼야? 네. 쇼야가 왕따를 당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 고립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상황을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X자를 표시를 해서 말을 자기가 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설정을 한 게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쇼야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얼굴에 있던 X자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만화가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화가 원작입니다. 7부작 정도 되는 만화가 원작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확실히 만화에서는 이야기가 담긴 게 훨씬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만화의 팬분들은 너무 이 애니메이션이 조금 축약된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원작을 안 보고 본 편인데 2시간 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치고 진짜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긴 해요. 7부작을 다 보신 분들은 이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랑 항상 같이 언급되는 영화가 너의 이름은이잖아요. 네, 그쵸. 거의 감독 이제 신카이 마코토가 이제 극찬한 영화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신카이 마코토가 색채나 연출력이 정말 독특하고 좋았다라고 극찬을 해서 저도 이 영화를 그때 찾아봤었거든요. 상영관이 많진 않았지만 가서 보게 됐는데 네, 전 좋았던 영화였어요. 그 섬세한 연출력? 네. 거기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2층 그 말이 안 들리는 뭐 상황이나 아니면은 쇼야가 뭐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만화적으로 표현할 때 연출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목도 목소리의 형태라서 목소리 어떤 형태가 뭐 보일 수 있나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된 게 안 들리는 니시미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뭐 사람 입모양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니시미야는 못 봤지만 뭐 철봉이 있는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되고 아마 그런 거에 있어서 신카이 마코토 그 감독이 그 연출력이 뛰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진동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는데 막 불꽃 축제에서 같이 그거를 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엄청 불꽃이 엄청 크게 들리지만 니시미야한테는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들고 있는 물 속에 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통해서 느끼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알게 된 점도 좋았어요. 저도 명장면 만약에 다른 거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불꽃 명장면하고 그리고 그때 니시미야가 자살을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쇼야가 도와주게 되는데 그 장면도 명장면이라고 하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니시미야가 알아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전에를 다시 돌려서 봤는데 뭔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획을 했던 것처럼 뭔가 이미 마음가짐을 다 마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서 되게 차분한 것처럼 감정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이유가 쇼야도 맨 처음에 영화 초반에는 자살을 결심을 하잖아요. 하다가 아니다, 뭐 미안하다, 니시미야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거를 회상하면서 자살을 안 하기로 다시 결심을 하는데 니시미야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절실함을 아니까 니시미야를 구해내고 이런 장면이 있어서 서로 그런 두 장면이 좀 약간 대비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고 근데 스무디지는 어디 갔나요? 저는 영화를 보니까 차마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눈, 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귀... 근데 또 않을까? 귀도... 미치겠네. 왜냐면 얘 그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도 보면 좀... 근데 또 옛날에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라 말하세요? 네, 뭐라고요?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는데 눈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진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영화에서는 귀가 안 들리지만 뭐 근데 귀가 안 들리면 음악을 못 듣네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서 그게 좀 큽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못 듣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진짜요? 네. 혹시 신카이 마코토 영화를 다른 거 보신 것이 있다면? 저는 승우 씨. 저는 네. 제가 일본 애니를 잘 안 봐요. 코난밖에 없어요. 저는 그 초속 5cm하고 그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도 봤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는데 너의 이름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요? 다른가요? 약간 분위기가 뭔가 비슷하죠. 뭔가 연출도 극적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감독이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림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림체는 완전히 다르죠. 캐릭터 그리는 게 너무 달라서 약간 좀 더 만화적인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이 감독이 네. 좀 더 눈이 크죠. 네, 그쵸. 여자 캐릭터 눈이 그쵸. 눈이 커요. 너무 반짝거리고. 그쵸. 좀 더 코믹북 같이. 네, 맞아요.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너의 이름은 하고 이거 선택하라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어렵네요. 근데 저는 너의 이름은 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용상 전개로는 일단 반전이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반전이 있었다는 거에 저는 좀 더 크게 의의를 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의 형태요. 저는 뭔가 스토리의 재미 그런 거는 너의 이름이 더 많았는데 여기서 주는 뭔가 메시지가 소통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씩 뭐 친구들, 부모님과 대화할 때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좀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영화로는 또 뭐가 추천할 만한 관련된 영화? 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개봉한 거 아닌가요? 네네.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 배우 실제 사람으로 네네네. 개봉을 했죠. 근데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먼저 개봉을 했었는데 이거 줄거리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실어증에 걸린 소녀가 학교 친구들이랑 합창 대회 연습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목소리의 형태와 좀 비슷한 류의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도 그렇네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만보 DJ는 혹시 어떤 영화 있을까요?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 언어의 정원. 감독과 두 분의 감독이 뭔가 느낌이 영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